네, 시황센터 정수지 아나운서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대형주들이 조금 더 강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상승, 자동차주의 강세,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 매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여러분들을 끝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세 가지 종목, 또 매수해야 될 종목, 이분들과 함께 알아보죠. 하나증권 이청원 FA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딱 설 연휴 끝나고 어제 오늘 증시가 좀 강해가지고 네. 기분이 좀 좋습니다. 맞습니다.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그리고 대표님은 추우셨는지 안에 네, 티가 좀 많이 나네요. 경량 패딩을 입고 오셨네요. 오늘 추우니까 네. 진짜 좋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감에 어떤 종목 볼까요? 첫 번째 OX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애플페이 규제 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애플페이 관련 테마주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에게는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입니까? OX 의견 주시죠. OX 나뉘어줬는데요. 기동현 대표님은 테마주로서의 한국정보통신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0월부터 애플페이 기대감은 엄청 많이 나왔어서 그렇죠. 그때도 한두 번 정도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에 아직 매물대가 많이 투자자분들이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지금 접근하기에는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유통 주식수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이라든지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보면 스위스계 투자회사 드웨이라고 하는데 26.58%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대표보다도 많은 지분율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등락률이라든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페이 보시면 NFC 단말기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국내 전체 가맹점들이죠. 포스기를 놔둔 300만 개 가맹점 중에 지금 NFC 단말기가 보급 대수가 한 6만에서 7만 대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급 속도에 따라서 한국정보통신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조금 더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청원 FA님은 오를 주셨어요. 네, 이슈가 생각보다 약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지난번 주가 상승의 동사의 경우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거의 2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네. 이후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애플페이 상용화는 사실상 될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른 문제라고 보여지고 동사가 단말기 제조, 사실상 큰 수익이 나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피지사란 말이에요. 피지사가 가맹점을 상당 부분 확보함에 따라 0.2% 수준의 수수료, 그것도 모이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실적 개선세, 당연히 온라인 결제가 늘어나고 애플페이에 따른 결제가 늘어나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점 토대로 저는 동그라미를 드렸고 그래도 지난번에 10월 주가 상승 이 정도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오를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혹시 두 분 갤럭시 쓰십니까? 네, 갤럭시 네. 쓰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갤럭시 페이 써보셨어요? 아니요. 그 삼성페이 말씀하시는 네, 거죠? 삼성페이.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네. 이 애플페이가 생긴다면 진짜 내가 쓸까 이 생각을 했는데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하거든요. 아. 이 삼성페이가. 거기에 그것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앱등이라고 하잖아요. 유일하게 부러워했던 게 이제 갤럭시는 삼성페이가 되기 때문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애플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좋겠지만 또 반대로 사실 재료 소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테마로 의미부여를 더 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향껏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거의 주인공이죠. 2차 전지 소재 LNF 보겠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고 사실 LNF뿐 아니라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크게 올라주고 있어요. 이번에 변곡점 제대로 노려볼까요? 두 분의 투자 의견은요? 5로 일치가 됐습니다. 제가 LNF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좀 커졌잖아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 중 한 명이라서 그래요. 네. 제가 이야기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테슬라의 실적이 우선은 좋게 나왔습니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생산량은 약 136만 대였고 판매가 130만 대.
생산량과 판매량이 올해 모두 일정 부분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망만큼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간 성장률 50% 그건 조금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전기차 판매와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숙기 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성장기에 놓여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시장입니다. 시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LNF 같은 경우 코스닥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갈 이유는 결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LNF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NF 5 주셨고 오늘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거 포스코 케미칼도 같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동현 대표님은 그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도 O 의견이신가요? 저도 정연 아나운서님이랑 비슷하게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장비주들을 좀 담아보려고 네. 총알을 좀 개인적으로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 두 분 모두 다 O 의견 주셨습니다. 연속성이 있는지 조금 더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제주은행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오른 건지 그 상승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두 분에게 다 여쭤볼게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X 주셨네요. 좀 많이 오르긴 했죠. 네, 맞아요. 은행주들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금융주들 탄력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사들은 최근에 골드만삭스 실적이 나오고 나서부터 상당히 안 좋았고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은행사들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국내 은행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국내에 국한된 이슈들을 지금 재료로 조금 강하게 시장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자율성 부여인데 기존의 국내 은행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평가받았던 요인들이 해외 글로벌 은행사 대비해 가지고 배당 성향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20에서 30%대였는데 최근에는 행동주의 펀드도 조금 들어오게 되면서 배당 성향을 한 40에서 50%까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제주은행 한 개 종목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고 있고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격해서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X 의견입니다만 조정이 나왔을 때 올해 은행주들을 좀 담아보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그래서 현 구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된다. X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고른 마감에 살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한번 볼게요. AI 물류랑 떠나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떠나고 싶어요는 뭔가 항공 여행과 관련된 종목일 것 같고 요즘 AI가 핫하던데 물류랑 연관이 된 종목이나 봐요. 열어보겠습니다. 에어부산, 현대, 무벡스 두 종목 갖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그리고 AI로 지금 시장에서 핫한 두 개의 키워드 안에 산 종목이 나왔는데 그중에 에어부산인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에 여행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을 건데요. 네. 에어부산 하면 우리가 LCC라고 불립니다. 저가 항공사예요. 다만 여러분들 비행기 표값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 싸지가 않습니다. 저가가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행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 표값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를 파는 거죠. 재화 가격을 낮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출국자가 되든 국내 시장에서 여행객 수요가 늘어난다면 지속적으로 비록 저가 항공사이긴 하나 저가 정책을 펼치지 않을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고 판매가 늘어납니다. 필연적으로 동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기타 LCC 항공사에 비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매출 원가가 상당히 낮아요. 구체적으로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그리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이긴 하지만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만큼 매출 원가 또한 대략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동사는 유일하게 20%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의 절감이 나타나고 있는 동사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도 추후 2019년 이후로 리스에 대한 회계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LCC 항공사들 모두가 항공기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구조, 즉 운용 리스였는데 이미 이제 제주항공을 기반으로 하고 동사도 이렇게 금융 리스로 분명히 바뀔 거라고 봐요. 항공기를 구매하게 되면은 화물 운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판관비에 해당하는 정비비 항목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소폭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 토대로 여러분들이 에어부산을 지금부터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동사뿐만 아니라 LCC 다 이렇게 나왔지만 올해 더 좋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라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대략 5,2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5,200원, 손절 가격은 3,700원. 에어부산 제시해드렸고요. 이번엔 AI 물류가 더해졌습니다. 현대무백스의 장점, 강점 소개해 주시죠. 네, 현대무백스 대표적으로 매출의 77% 정도가 네. 물류 자동화에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이 IT 쪽인데 최근에는 AI 스타트업 기업이랑 공동으로 사업을 좀 추진 중인 것들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류 쪽에서 보시면 뭐 생산이라든지 설비, 창고, 터미널 등의 물류 서비스를 이제 토탈로 제공을 하고 있고 22년 8월부터였습니다. 지금 현대무백스가 AI 스타트업 CMS와 함께 스마트 물류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 CMS를 보시면 3D 비전 로봇 솔루션 기반의 비정형 3차원 로봇 제어 시스템을 보유한 AI 전문 회사입니다. 비정형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물류들을 뭐 사람의 눈처럼 뇌처럼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류를 봤을 때 뭐 큰 박스도 있고 작은 박스도 있고 사각형이 아닌 어떤 유형의 어떤 물건들까지도 AI가 사람처럼 인식을 해서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조금씩 상용화가 이루어져서 제한적으로는 조금 쓰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점들도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스크린도어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한번 나왔습니다. 최초로 해외 진출 소식이 있었는데 호주 시드니 쪽의 스크린도어 사업으로 357억 원의 수주 계약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계약이 들어가게 되면 약 1,000억 원 정도의 수준인데요. 전체 지금 현대무백수의 연간 매출 비중이 2천억인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큰 규모의 수주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쪽으로도 신사업 영역을 확장했기 때문에 본업이었던 물류에 AI 솔루션을 지금 공정으로 넣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스크린도어 해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사업까지도 진출했다라는 세 가지 포인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가부터 지금 21선 걸쳐 있는 3,160원이고요. 목표가는 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외바닥 확인했던 2,87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백스 3,800원, 2,870원의 각각의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감에 살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현구간 동시호가 진입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7%, 오늘 대형주들의 상승, 특히나 그 뒤에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있고요. 어제는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샀다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주, 그 안에서는 자동차, 2차 전지 쪽의 매수가 또 눈에 띕니다. 2,469선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0.82% 상승한 738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 또 여쭤볼게요. 어떤 걸 볼까요, 이청원 FC? 네,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핫한 기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의료 미용기기라고 하는 사업이 상당 부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로조, 하이로닉, 제테마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업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단 한 종목도 줄어든 기업이 없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관련된 산업이 지금 상당 부분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가 눈여겨볼 것은 단순하게 실적이 아닙니다. 재무 구조, 그중에서도 부채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부채를 쓰는 것은
법인세 인하 효과와 함께 신용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토대로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를 쓰게 마련입니다. 동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비유동부채죠. 1년 이상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를 쓰긴 쓰나 그게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단 한 건도 없다가 처음으로 4억을 딱 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동사는 기본적으로 차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차입 경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요. 만약 사업이 조금 더 잘 됩니다. 그럼 자금 조달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부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레버리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게 반영되어서 지금의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은 되나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율 확인해 봤고요. 그 외에 또 실시간 특징주, 동시효과 구간에서 눈에 띄는 종목 무엇을 볼까요, 비두근 대표? 네, 미래 나노텍이 오랜만에 15% 정도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짙어지고 있는 거고요.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미래 첨단 소재를 인수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소재주로 또 분류가 돼가지고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만 본업이었던 이 필름 사업부들이죠. IT 기기들 자체 수요가 많이 둔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또 깊게 받았었고 최근에 리튬 가격도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2차 전지 소재주로서 또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121선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은 나왔지만 수급 상황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꼬리를 달고 있는 점들도 봤을 때 급하게 조금 접근한다기보다는 여타 다른 2차 전지 소재주들 중에 시가총액 조금 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오후장에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단기적으로 조금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 시에 오히려 매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며칠 전에 로봇주에 이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최근에 조정 흐름을 보면서 바닥이 또 확인이 되면 그때 한번 또 분할로 매수를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봇 실적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올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많이 가지고 있죠. 사업이 클 수밖에 없고 AI가 움직이는 이유도 로봇에 탑재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들이 지속적으로 올해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에서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안팎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 타이밍을 놓친 분들에게는 추후에 담아볼 만한 기회가 올 것 같다는 의견 주셨고요. 코스피 코스닥 동시효과 구간에서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